자, 당장에 하락을 하니 이제 숏을 또 잡아야 될까? 아, 난 이번 상승분을 못 먹었는데 혹시나 이 사이에 롱이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에만 너무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터진 이란 이슈 때문에 또 매도세가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받아볼 자리들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저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저점은요, 이전 저점을 깨면서 자, 해당 저점까지 깼습니까? 깨지 못했죠. 그대로 상승으로 반등으로 말아올린 이러한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하락이 터진 곳에서 양봉이 등장하면서 매수 오더블러 바로 세력들의 평단까지 생겨난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를 두고 섣부르게 숏만 보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숏 쪽이기에 롱이 나왔을 때 한 번에 스퀴즈 당해서 청산당할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숏을 봐야 되고 지금 롱을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은 어디에서 롱을 봐야 될까? 자, 이전 자리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레일을 그어봤을 때 이전 15일에 1시 그리고 22일에 1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생깁니다. 이 추세선을 지금 어떻게 했나요? 딱 반등으로 뚫어주고 나서 어떻게 다시 하락을 맞고 있죠. 어디서? 채널 그리고 확산형 패턴의 상단에서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저항이 세다는 뜻이 되겠죠. 이곳에서 지금 하락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우리가 이전에 상승으로 올라올 때 이전 지지를 받았던 SR 플립 구간. 자, SR 플립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전 지지 구간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지지가 돼준다라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런 구간을 그대로 밟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아래로 떨어졌다면 추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를 밟고 올라가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추세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다시 내려왔을 때 좀 강하게 깨집니다. 그러니 뭐냐? 지금 이미 롱잡하고 계시는 분들은 추매를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완벽히 정리가 안 될 겁니다. 바로 알아듣기 쉽게 정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프로파일러 정수연입니다. 자, 지금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무 포지션인 사람, 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다르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제 기준으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는 74K가 터지기 전까지는 뭐다? 롱을 보는 사람입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계속해서 저는 74K를 기준으로 보고 있었고요. 여전히 롱 관점이었다. 자,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차트를 보고 있는가? 여기에서 하락을 맞은 것 저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매수세가 완전히 터져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락을 볼 수 있는 구간, 저항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전 저점에서부터 한 번의 하락이 더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역부터 어떻게 딱 올라오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도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자리에 대해서는 스터디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자리, 자, 제가 말씀드린 자리, 제가 모두 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번씩 더 여기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실시간 전략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싶은 분들, 제가 리딩방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계정으로 들어갈 때 제 포지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매도를 하셔야 될 때도 정확하게 77.6K 부근에서 말씀드린 저항 자리 안전하게 수익 챙기실 분들은 전략 매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계속해서 가져가실 분들 아래쪽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 관점이 뭐였냐? 저는 이전 저점에서부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반등을 바로 해주면 좋겠지만 아래쪽에 매물대가 뭐가 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이 자리는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과 반등 지점을 가져오는 SR 플립 자리이며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60K부터 돌아봤을 때 다시 한번 피보나치를 그릴 수 있다. 자,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여기가 0.38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하게 저점으로서의 반등 자리일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들어가실 분들 제가 아까 스터디룸으로 설명드렸죠. 저항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리고 스터디룸에서는 내가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량 매도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온다고 제가 롱 포지션이 끝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요. 딱
어깨, 그리고 머리 라인을 만들면서 역헤드앤 숄더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래쪽에 역헤숄에 대한 전략, 그리고 무포자에 대한 전략까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내가 포지션이 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죠. 왜냐면 우리가 이 라인을 한번 없애고 볼게요. 자, SR 플립 자리, 이 노란색 자리가 어딘지 봐야 되는데 이 자리는 이번 주봉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블탑을 그리면서 올라왔죠. 자, 이번 주봉을 확대해서 봅니다. 자, 더블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어디냐? 더블탑의 넥라인 부근이다. 자, 더블탑 넥라인을 뭐 여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점으로 봤을 때는 더블탑의 가장 높은 곳이고 이것을 4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지가 완벽한가 했을 때 이전 자리에서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전 저항과 지지는 다시 이번 차트가 왔을 때 저항과 지지가 될 수 있다. SR 플립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 구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아래쪽에 무빙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갔다면 아래쪽에 다시 내려올 확률이 커도 여기에서 받아볼 자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뭐다? 지지를 받고 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뚫리는 순간 강력하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제가 레이로 만들어뒀다시피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을 때 정확하게 여기 밟은 자리가 뭐가 생기나요? 하락 추세선이 생기죠. 이 하락 추세선을 어떻게 했어요? 밟고 갔고 정확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를 밟고 내려올 때는 뭐가 생겨? 강한 패닉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매를 하면서 막 불타기를 하고 물타기를 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평단을 보면서 본전러스를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무포지션인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받아볼 자리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역헤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역헤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1차는요. 이 76K SR 플립 자리인 이전 저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밟고 올라간 자리입니다. 여기가 1차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1차는 뚫릴 확률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럼 2차는 어딜까?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오더블럭의 상단입니다. 오더블럭의 상단은 뭘까요? 자, 오더블럭은요.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거든요. 자, 세력들의 매수세. 자, 큰 음봉이 생겼는데 이 큰 음봉을 한 번에 양봉으로 말아올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추세가 바뀝니다. 세력들의 평단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세력들이 평단을 버리기 전까지는 이 반등 추세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숏을 아무데나 잡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봤을 때도 어떻냐? 그대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75K와 하락 추세가 겹치고 있죠. 그러니 이 75K를 이탈하는 때부터 숏을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 그리고 75K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 그랬을 때 어떻게? 요렇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역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 더 내려가서 찍더라도 요렇게 해서 역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 1차와 2차를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2차에서는 우리가 요 중단선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이런 FEG나 오더블럭에서는 중단선이 CE라고 해서 미들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단선까지 올 확률도 우리가 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스터디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요 스터디룸은요. 구독자분들 모두 들어오실 수 있고 제가 들어가는 모든 차트 분석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신청 버튼 누르시면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 아래에 들어오셔서 이런 차트 분석 자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 신청 부탁드리고요.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자, 그럼 핵심 요약 한번 해볼게요. 무포자분들은 아래쪽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요 구간과 요 오더블럭 구간에서 롱 포지션의 역헤드앤숄더를 다시 잡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또 한 번의 저항선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넥라인을 부술지 안 부술지 모르기 때문에 77K에서 78K 부근에서 익절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 내가 이 아래에서 롱 포지션을 잡지 못한 분들이 이 부근으로 간다면 1시간 부근에서 TPO 자리를 봤을 때 어떻게 78.2의 강력한 지지 저항이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밟았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주셔도 늦지 않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롱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79K에서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79K에는요. 여기 날봉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이전 고점과 고점
계속되는 고점들의 저항이 오는 곳이죠. 그러니 이곳에서 저항이 조금 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에서 1차 익절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이 구간은 4시간 분으로 봤을 때 FEG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FEG는요. 갑작스럽게 생긴 음봉이나 양봉에서 개미들이 쫓아갈 수 있나요? 이건 세력이 만들죠. 그러니 이 구간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해서 되돌림 구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뚫게 된다면 여기에서 되돌림 구간 형성으로 하단부까지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미들이 쫓아가지 못한 부분에서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근 79K에서 익절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내가 분할 매도를 해서 계속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그때 대해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대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는 관점. 여러분,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저는 74K를 무조건 익절 라인으로 잡고 있고요. 저 또한 롱 포지션을 부계정과 지금 본계정 모두 다 잡고 있죠. 이것들을 모두 74K를 이탈했을 때는 익절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하락장의 시작일까요? 아니죠. 70K에서 들어온 오더블러. 자, 70K에는요. 이 세력들의 평단이 들어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락이 가속화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자리가 무너졌을 때는 확산형 패턴으로 아래쪽에 저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새롭게 진입할 예정이고요. 다만 왜 70K에서 내가 평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왜 다시 들어가야 되냐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라인에 왔을 때는 이 자리를 깨고 왜냐 1차 오더블럭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깨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무빙에 대처를 하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자리가 1차적으로 이탈이 됐을 때는요. 이 자리를 공격하러 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통 다시 롱 포지션이 들어간다면 저 또한 롱 포지션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자리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익이 있을 때 익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항상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리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자, 롱 포지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면서까지 추매를 할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SR 플립 자리 76K와 75K 부분에서 받을 자리가 있고 이대로 하락이 가속화될까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역회쇼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역회쇼를 실패를 한다면 확장형 패턴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기 쇼 포지션을 잡으면서 롱을 째릴 매매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확산형 패턴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든 혹은 이렇게 중간에 다시 올라가든 다시 지지대를 밟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 전략도 세우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스터디룸에 계속해서 매매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상 차트 분석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제 브리핑 자료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